한국 유명 감독들에 대한 해외의 리스펙은 잘 알려진 수준입니다. 일례로 봉준호와 박찬욱 감독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명성으로 말미암아 할리우드 작품의 연출을 맡아달라는 강영화 제작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최근 이런 한국의 거장 감독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 덜 알려진 감독들까지 모셔오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급기야 할리우드 각 제작사들이 흥행고전을 면치 못하며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한국만이 대안이라는 말까지 내부에서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할리우드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한류를 이끄는 대중문화의 K-팝과 K-드라마가 있다면 원조 한류에서는 영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K-팝이 본격적인 한류를 선도하기 이전부터 한국 영화는 오스카, 칸, 베를린 등 굵직한 국제영화제를 휩쓸며 인정받아왔죠. 특히 외신들이 꼽는 꼭 봐야 하는 한국 명작하면 빠지지 않는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나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같은 작품들입니다. 특히나 두 감독 모두 이런 과거의 명작들 뿐만 아니라 최신작을 통해서도 흠잡을 데 없는 연출 능력을 보여주며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경우에도 2019년 기생충으로 오스카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한 사관왕에 오르고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날로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은 연이은 흥행 실패로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한국 영화 시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급기야 지난해 할리우드에선 대규모 파업 사태까지 펼쳐지며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능력 있는 한국 영화 감독 모시기에 혈안이 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할리우드가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인물은 두유노 클럽의 회원이 된 봉준호 감독인데요.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등의 작품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잡은 그의 필모그래피는 단 하나도 거를 타선이 없는 한국 영화의 자랑이 되었죠. 이로 인해 괴물 직후부터 할리우드에선 봉준호 감독에 대한 숱한 러브콜을 보냈지만 당시 봉 감독은 어떤 것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리우드는 감독과 각본 등의 역할이 모두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봉 감독의 경우 시나리오 단계부터 전반에 투입돼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싶은 제작 열망이 있었기에 맞지 않았던 건데요. 그런데 지난 2019년 기생충으로 글로벌 흥행을 기록하며 기존 할리우드 시스템을 바꾸면서까지 봉준호 감독에게 맞추겠다는 제작사가 등장했죠. 바로 브래드 피트의 회사 플랜 B 엔터테인먼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렇게 제작사가 정해진 봉준호 감독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이 정해졌으니 바로 내년 초 공개될 미키 17입니다. 해당 작품은 복제 인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주인공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계급 간의 모순을 파고든 작품인데요. 심지어 배급은 미국 최고 영화사 워너브라더스가 맡아 어벤져스급 군단을 갖췄다는 소식이죠. 더욱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봉준호 감독의 신작 소식에 당시 30대 S급 배우들이 모두 이 역할을 따내려줄 서서 오디션을 봤는데 우리에게도 영화 트와일라잇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패틴슨이 최종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주인공으로 발탁된 로버트 패틴슨은 봉 감독님과 일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영광이라고 전했다는 후문이죠. 첫 할리우드 데뷔작이 이 정도 규모라니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감독답다 싶은 대목인데요. 한편 박찬욱 감독 역시 못지않게 할리우드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드보이라는 작품을 통해 한국 영화를 해외에 처음 알린 감독으로도 널리 평가되는 그는 2013년 스토커부터 시작해 리틀 드러머 걸까지 봉준호 감독보다는 더 일찍 할리우드에 진출해 다양한 명작을 짜고온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그가 최근 HBO 맥스 드라마 동조자의 총괄 프로듀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업 중이란 소식이 들려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건 어벤져스 시리즈나 오펜하이머와 같은 할리우드 대작에만 출연하기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박찬욱 감독의 작품에 출연을 결정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부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영화 이외의 TV 시리즈에는 잘 출연하지 않기로 업계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의외로 한국 작품이라면 무조건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박찬욱 감독,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두 거장의 믿기 힘든 콜라보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게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K 콘텐츠가 세계인을 사로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섭섭합니다. 지금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 같은 유명 감독뿐 아니라
한국 창작자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에 덜 알려진 감독들에게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악녀로 2017년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후 ICM 파트너스 등 여러 할리우드 에이전시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정병길 감독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그는 지난 2020년 5월 미국 3대 에이전시 중 하나인 CAA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할리우드 활동을 전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한여 돈의 맛을 만든 임상수 감독 역시 미국 제작사 2W 네트워크가 제작하는 누아르 소호의 죄 연출을 맡아 촬영에 돌입했다는 소식인데요. 파수꾼, 사냥의 시간 같은 작품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감독으로 입지를 굳힌 윤성현 감독도 얼마 전 할리우드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부산행, 넷플릭스 지옥을 만든 연상호 감독 역시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는 한국 감독 중 한 명으로 손꼽혀왔는데요. 그런 그 역시 올해 6월 할리우드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데드라인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연상호 감독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설립한 제작사 에피언 웨이 프로덕션과 손잡고 첫 영화인 35번가를 촬영 중인데요. 35번가는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액션 호러 장르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형 기획사 중 하나인 트라이스타 픽처스까지 공동 제작에 합류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인 감독 하나의 할리우드에 내로라는 대형 영화사들이 모두 달려든 걸 보면 새삼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절로 실감이 납니다. 한편 할리우드가 눈독 들이는 한국 인재는 영화 감독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엔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원카 촬영 감독을 한국인 감독이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는데요. 동화 같은 세트장과 배우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잡아낸 감독은 다름 아닌 정정훈 감독이었습니다. 2003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그는 이후 친절한 금자씨, 박쥐, 아가씨 등 무려 7번이나 박찬욱 감독과 협업하며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후 영화 스토커로 한국 촬영 감독 중 처음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뒤 좀비랜드 더블탭, 라스트 나잇 인 소호, 언차티드까지 네로라는 작품에 연이어 참여하면서 할리우드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죠. 한편 할리우드는 뭔가 다른 앵글, 뭔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정정훈 감독의 촬영 방식에 푹 빠졌다는 후문인데요. 이번 원카 촬영 때도 배우들 입모와 촬영 구도가 놀라울 정도로 신선했다는 평가를 내놓아 화제가 됐죠. 심지어 가장 최근엔 한국인 최초로 스타워즈 시리즈의 촬영 감독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액션 시퀀스 같은 풍성한 볼거리를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이에 함께 작업한 데보라 초호 감독은 정정훈 감독과의 협업에 대해 정말 놀라웠고 완벽한 파트너였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분명 과거와 비교했을 때 놀라운 도약이라 할 수 있죠. 기존에는 국제영화제 수상 등을 통해 해외에서 꾸준히 인지도를 쌓은 감독들만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니콜 키드먼 주연의 스토커를 만들기까지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올드보이가 있었고 김지훈 감독이 할리우드 영화 라스트 스탠드를 만든 것도 달콤한 인생,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등으로 해외 팬덤을 구축했기에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공식이 깨졌습니다. 기생충 이후 한국 영화가 변방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하면서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 감독들에게도 할리우드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한국 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점차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국 작품이 더 많이 나와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